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 그 느낌이 틀렸다는 겁니다. 인생은 꾸준히 노력한 만큼 선형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특정한 순간에 한꺼번에 풀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수도꼭지처럼요. 뭔가 딱 맞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콸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내 삶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 꼭 세어보세요. 그 숫자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순간. 비교를 멈춘 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랑 비교하셨죠? 옆집 친구는 몇 살에 집을 샀다더라. 동창 누구는 사업이 잘 된다더라. 심지어 SNS 속 모르는 사람한테도 나도 모르게 주눅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비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는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내 인생의 풀 영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이 보지 못한 힘든 시간이 다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날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있었고, 아무도 몰라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만 보고 내 과정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에 작은 가죽 공방을 시작하신 분인데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방이야? 누가 사줘? 그냥 노후 준비나 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달라진 건 딱 하나야. 남 보는 걸 그냥 딱 끊었어. 내 가죽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재봉질 됐는지만 봤어. 그게 다야. 지금 그분 대기 예약만 6개월이에요. 비교를 멈추는 날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에요. 두 번째 순간. 거절을 배운 날. 여러분은 거절을 잘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절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싫다고 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도와줘야 인정받는 거 아닌가?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근데 있잖아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항상 바쁜데 정작 자기 일은 못해요.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아요.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써야 할 시간과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자식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주며 사셨대요. 당신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늘 뒤로 미뤘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이 또 큰 부탁을 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대요. 미안한데 이번엔 내가 못하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서운해했을까요? 잠깐은요.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처음으로 자기 시간이 생겼대요. 그때 시작하신 게 수채화 그림이에요.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세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를 진짜로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거절을 말한 날, 그날이 바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 순간, 돈보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날. 자, 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가장 아까운 게 뭐예요? 돈이요? 아니면 시간이요? 젊었을 땐 대부분 돈이라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고 바뀌어요. 왜냐고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몇만 원 아끼려고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공짜라는 말에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시간을 쓰고 그러면서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는 시간을 안 써요. 저는 이걸 시간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세요?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일, 진짜 나를 성장시키는 일,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에 쓰는 시간 말이에요. 1시간? 30분? 아니면 0분?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시간 부자로 살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의미 없는 모임에서 빠져나오고 TV 앞에서 흘려보내던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시간을 쓰는 게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시작한 날이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네 번째 순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긴 날. 여러분, 사람 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 복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진짜 사람 복은 나를 진짜로 응원해주는 단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편이 더 무섭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외로워서예요. 혼자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곁에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믿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버텨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생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관계는 내가 먼저 진심을 보여야만 생기거든요. 내가 먼저 취약함을 드러내야 해요. 나 지금 이게 힘들어라고 먼저 말해야 해요.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해요.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만난 날, 그날이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이에요. 다섯 번째 순간, 실패를 경력으로 바꾼 날.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때 그걸 왜 했지? 하는 게 후회스러우세요? 아니면 그때 그걸 왜 안 했지? 하는 게 더 후회스러우세요?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많대요. 즉, 도전하다 실패한 것보다 겁이 나서 시작도 못한 것들이 더 아프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도전을 못할까요? 실패가 무서워서요. 실패하면 끝날 것 같아서요. 실패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근데 있잖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데이터예요.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 결국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아시죠? 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다. 이게 그냥 유명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50대 중반에 첫 번째 사업을 접으셨어요. 투자금을 거의 다 날렸어요. 당연히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라는 말이 쏟아졌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실패 덕분에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됐어. 그 경험이 지금 내 사업의 제일 큰 자산이야. 그분 지금 두 번째 사업으로 연 매출 10억을 넘기셨어요. 실패가 부끄러운 것에서 내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나 이거 해봤어. 안 되더라. 근데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이에요. 여섯 번째 순간. 몸 관리가 전략이라는 걸 안 날. 자,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 좀 피곤하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있잖아요. 그 이 정도면 괜찮지가 사실은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거든요. 갑자기 한 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신호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참 나빠요. 하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건강을 나중에 챙길 것으로 두지 않아요. 건강을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전략으로 봐요. 운동이 취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운동은 일종의 업무예요. 식습관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는 것은 연료를 채우는 행위예요. 수면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잠은 회복이고 투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이 무너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몸이 받쳐줘야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야 판단이 서요. 판단이 서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건강은 삶의 기반이에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바로 그 기초예요. 오늘 하루 30분 산책을 시작하신 분, 오늘부터 야식을 줄이신 분, 오늘부터 물을 더 마시기로 결심하신 분, 그 작은 결심이 쌓이는 날, 그날이 여섯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순간,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 날,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자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힘들었던 일, 버텨낸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꺼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겠어. 다들 비슷하게 살았지. 내 이야기를 누가 들으려 하겠어. 근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속에는 그 어떤 소설보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미 겪어온 것, 여러분이 이미 깨달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유튜브에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특별히 대단한 분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는 내가 치유돼요.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걸 꺼내놓으면 그게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위로받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분도 그걸 버텨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켜줄 수 있어요. 그 불씨를 세상에 꺼낸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7번째 결정적 순간이에요. 자,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를 멈춘 날. 두 번째, 거절을 배운 날. 세 번째, 돈보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날. 네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긴 날. 다섯 번째, 실패를 경력으로 바꾼 날. 여섯 번째, 몸 관리가 전략이라는 걸 안 날. 일곱 번째,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 날. 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됐나요? 한 가지만 해당돼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시작해도 돼요. 인생은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 순간은 여러분이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늦은 인생이란 없어요. 있다면 시작하지 않은 인생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풀립니다. 감사합니다.